안녕하세요. 제 최근 경험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. 유튜브 영상 찍는다고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찍혔는지 한번 카메라를 딱 봤더니 이 카메라의 녹화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고 굉장히 허탈했던 적이 있습니다. 제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이 카메라한테 저 혼자 그냥 신나게 떠들고 있던 겁니다.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기록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. 자, 우리도 무언가 우리의 머리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강좌 컨텐츠 이런 거 자주 이용하는데요. 자, 이 카메라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강좌들을 시청하게 되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강좌 컨텐츠들을 이용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설명에 앞서서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. 우리 몸에는 이 교감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.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집중을 하고 뭔가 각성, 흥분 상태로 적극적으로 뭔가 임하고 있는 그런 활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 반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낮 시간대는 교감신경계가 활발해져 있다고 합니다. MIT 미디어랩에서는요, 교감신경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TV 볼 때 교감신경계가 비활성화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. 이 의미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수동적으로 TV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냥 내 의지랑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, 강의를 들을 때의 상태가 TV 볼 때와 동일한 정도로 이 교감신경계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이것은 이 TV 볼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 강의를 관람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혹시 강의가 지루했던 것은 아닐까 싶어서 유창하고 재미있게 한 강의랑 좀 지루한 강의,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. 그 결과 예상대로 학생들의 이 수업 만족도 평가는 이 유창하고 재미있는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. 자, 아무래도 이렇게 잘 준비된 강의 재미있었겠죠. 그런 만큼 학생들도 굉장히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. 놀라운 사실은요, 이 두 강의의 내용을 얼마나 습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.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양쪽 그룹의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. 이 실험에서 알게 된 건 이 학생들이 느낀 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. 학생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재미있어서 집중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재미있게 들었을 뿐이었던 겁니다. 그 강의 내용이 그냥 학생들의 한쪽 귀로 들어와서 뇌를 즐겁게 해준 후에 반대편 귀로 빠져나갔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. TV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 TV의 내용이 재미있어서 집중해야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자,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자기 주도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적극적이지 않을 때는 이 교감신경계가 비활성화된다는 것이죠. 이 학생들이 그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간다라는 것이 확인된 연구입니다. 저만 해도 유튜브 많이 보는데 당장 어제만 해도 어떤 영상을 봤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그래서 유튜브의 시청 기록 보면요, 내가 어제 이런 영상을 봤던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깨끗합니다. 자,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. 굉장히 관용적으로 쓰이는 그런 말이죠. 자, 학생들 입장에서 이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통의 그 수업에서 이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은 설명을 하고 학생은 또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인 경우가 많아서이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행위는 물론 어떻게 듣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, 이 듣는다라는 행위를 수동적으로 행합니다. 자, 수업에서 학생이 듣는 역할을 한다면 반대로 선생님은 강의하는 역할인 거고, 이 선생님의 이 강의하는 행위는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인 겁니다. 결국 여기서 가장 높은 학습 효과를 얻어가는 사람은 선생님인 것이죠. 우리가 코딩 학습을 할 때 강의 동영상 자주 듣는데요, 듣다 보면 영상 속에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쏙쏙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경험은 마치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. 근데 막상 진짜 직접 해보려고 하면요,
막막할 겁니다. 우리는 학습을 할 때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. 코딩의 세계에서는 그냥 누군가의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더라, 자, 이런 말만 듣고 그냥 알고만 있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. 직접 거기로 가서 진짜 있나?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,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반대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? 이런 호기심으로 이어져서 반대편으로도 가봐야 됩니다. 자, 수동적으로 머리에 입력받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이 배운 내용을 끄집어내는 활동, 이 활동을 능동적으로 해볼 때 기억이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코딩 학습에 한번 적용해보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. 자, 강좌 보면서 배운 내용을 직접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. 만약 만들어보고 싶은 게 없으면 그냥 영상에서 봤던 내용 직접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. 자, 근데 강좌를 본 후에 내가 직접 그 배운 내용대로 해서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 이미 영상에서 되는 거 다 확인했는데 내가 해봤자 뭐 해볼 것도 없이 똑같이 되겠지. 자,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자, 근데 막상 진짜 직접 해보려고 하면요, 막막할 겁니다. 그래서 이 막막함을 능동적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. 또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좋은 이유는요, 일단 만들다 보면 수많은 것에서 막힙니다. 자, 언어 공부도 보면요, 자,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 말하는 거예요. 단어집을 보면서 그냥 하나씩 쭉 외워서 익히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접한 단어가 기억에 훨씬 더 오래 강렬하게 남죠. 자, 그래서 이 개발 공부에서도 그냥 단순히 강좌를 보다가 나온 내용, 그냥 아니면 책 넘기다가 그냥 다음 챕터 해가지고 넘기면서 보다가 나온 내용들보다는 개발하다가 막혀서 안 돼서 개고생을 하고 고생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겨우 삽질하고 해서 알게 된 거. 자, 이런 고생을 했다라는 그 강렬한 기억이 남아서 더 깊이 숙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. 여행 다녀오고 시간이 흐른 뒤에 개고생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처럼 말이죠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